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곧 대박이 날 예정입니다. 파이코인이 올해 상장을 한다는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여러 썰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00억 횡령 나와있죠.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서 나와있고 암호화폐 투자 60억 원 손해를 봤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은행 측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위 사실을 포착을 했으며, 이에 A씨는 10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죄 내용을 털어놨고, A씨는 투자 실패로 횡령액 총 60억가량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A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고, 100억대로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신병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직원이 그래 100억 횡령을 했다? 솔직히 그냥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분석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후에 공매도 전략으로 상승세 전환을 했다라고 나오죠. 크립토 브리핑이 글래스 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매수하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 상품을 통해 공매도하는 캐리 전략을 취함에 따라 가격 상승 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헤지 펀드들은 비트코인에서 총 63억 달러 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물 ETF 유입세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 기간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ETF 거래량과 함께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무튼 63억 달러 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물 ETF의 유입세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기간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ETF 거래량과 함께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인데, 해커톤에 참여해라. 5,5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파이 커뮤니티 제품을 가져오고 해커톤에서 우승해서 이렇게 만파이 보상을 받아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매번 보시는 것처럼 파이 해커톤에 대한 내용들이고, 파이 유틸리티를 함께 만들자 해가지고 만파이의 상금을 받게 되는 건데, 내용들은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어차피 해커톤에 대한 내용들은 똑같아요. 그쵸? 만파이를 지급한다.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메인의 체크리스트를 최적화했다. 파이오니어는 KYC 승인 전에 아직도 파이 KYC 또는 메인의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나요? 파이체인몰 지갑을 다운로드하고 생태계에 참여해서 파이를 획득하고 오픈 메인넷을 준비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결단력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실망으로 이끄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며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고 스스로 전략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과 경제는 무자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내용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파이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 형태의 새로운 화폐 발명의 시작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도 찍혀 있고, 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파이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화폐 발명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개척자들은 어떤 지역 국가 출신인가요? 댓글로 해당 지역의 국기를 가져오세요 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볼게요. 니콜라스 씨가 얘기했던 건데, KYC 이전에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할 수가 있다. KYC 승인 전 더 높은 완료율을 위해서 최적화된 업데이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메인넷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살펴보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파이오니어에서 한국 개척자들은 택시를 운전해서 파이 토큰을 얻는다 돼 있죠. 실제로 택시를 운행을 하고 파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택시 운전자한테는 당장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다우월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년 3월에 기본 채굴 속도에만 의존해서 약 17파이를 벌 수 있었다. 이게 22년도에는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름의 반감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달 내내 채굴해도 우리가 2.9파이, 지금은 이렇게밖에 벌 수가 없는데 아마 나중엔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면은 파이 바터 관련해서 보면 우간다 서부 지역의 파이 물물 교환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서부 은바라라시의 개척자들은 GCV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다 해서 이렇게 31만 4,159달러에 계속해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더리움은 341.4만 팔로,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337.3만 팔로워. 지금 팔로우 수로 하면은 4만 명. 다시 격차가 약간 벌어진 느낌. 4.1만으로 벌어졌지만 뭔가 요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보면은 31만 4,159달러. 계속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 개척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파이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뭐 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질기는 팔면 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파이코인을 갖다가 결제를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내가 만약에 나이키 신발을 갖다가 어때요? 구매를 300파이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든 어쨌든 간에 다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다? 자, 만약에 500파이에 내가 팔았다. 그럼 이거는 되팔기 약간 환치기 같은 느낌 아니냐? 환치기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파이를 차익을 남기는 거 아니냐 해도 이게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결론이 났어요. 코어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정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면은 요거예요. 중국의 한 자동차 수리점은 파이 광고에게 넘겨라. 1파이에 31만 4,159달러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한 유저분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 배경화면 변화인데 엄청난 역사죠. 아, 근데 이번에 162명 초대를 하셨네요. 그리고 보면 50명씩은 꾸준히 이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전 이게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한 50명에서 계속 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자 보면 50명 37명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채굴을 하고 대체적으로 40명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유지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다. 시간당 1.12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겠고, 자, 최근 보면 확실히 파이가 확연히 줄어들고 사람도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보면은 47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채굴을 하는 이런 모습, 나중에 파이가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뭐 계좌에서 나와 있고 테스트넷 보면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242160 해서 늘어났고, 자, 그리고 쭉 올라갔고, 근데 한국이나 재팬이나 이런 데들은 좀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도, 몽골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약간씩 반응이 있어요. 자, 1585였던 게 1584로 바뀌고, 몽골리아 1705였던 게 170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넷 관련해서는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도 관련해서 보면 2758이라고 됐죠. 뭔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마이그레이션 된 보상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소폭 증가를 했는데 2758에서 그렇게 많이 이게 5000 단위에서 좀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참 저는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파이코인이 그만큼 오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랜 준비. 그리고 지금 그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소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56% 정도 봐야 될까요? 완료율이. 그러면 앞으로 한 44% 정도, 440만 명 정도가 우리 마이그레이션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진정 메인넷이 된다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파이코인이 올해 상장을 하냐? 상장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상장이 왜 불가능하냐? 뭐 그 이유로 되면은 지금 440만 명이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상장시키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메인넷이 안 됐는데 상장을 한 건 무효다. 이런 식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파이코인이 곧 대박이 날 예정. 그리고 올해 상장을 하냐? 봤을 때 상장은 불가능하지만
대박이 날 수는 있겠다. 메인넷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진검승부를 봐야 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광신도우 마냥 또는 정말 좋은 이 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파이코인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미래에는 진정한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메인넷 이후에 하나씩 변화하는 그런 결정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